미국 항공모함은 총 11척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척이 2024년 4에서 5월 한반도 주변에 집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미국 매체 보도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국정원은 총선 전후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 항공모함을 대규모로 보내는 것은 동맹국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본 요코스카에 배치된 로널드 레이건함, 오키나와 해역에 배치된 칼빈스함, 괌에 배치된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외에 에이브러햄 링컨함, 조지 워싱턴함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5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출항한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을 마치고 4월쯤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또 현재 대서양에 있는 조지 워싱턴함도 일본 요코스카에서 수리 중인 로널드 레이건함과의 교대를 위해 4에서 5월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으로 움직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의 해외 전개 주기는 기본 6개월이기 때문에 칼빈스함과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은 각각 올해 4월, 7월까지 서태평양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항공모함 5척이 한 해역에 집결하는 것은 걸프전 이후 최대이자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는 2022년 1월 미국 항공모함 3척과 강습 상륙함 2척이 집결했었습니다. 미 해군 대변인은 올해 4에서 5월 미 항공모함 5척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될 가능성에 관해 보안을 이유로 미래 작전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 항공모함 5척이 한반도 인근에 실제로 집결한다면 북한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4월 한국 총선과 5월 대만 총통 취임과 맞물려 북한과 중국이 군사행동 위협에 나선다면 한국과 미국이 상응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반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들의 민간 선박 공격의 사례가 많아지며 중동 지역의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중동 지역에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단 한 척만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는 한 척만 배치되는데 한반도에 5척이 배치된다는 건 중동보다 더 혼란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의 항공모함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4년 1월 이탈리아와 일본이 정상회담 후 이탈리아의 항공모함을 인도태평양에 배치하기로 협의한 사항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이 항공모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고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도 올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개가 예상된다는 해외 군사 매체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국내 입항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생기며 입항하지 못했고 인근 해역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인도 태평양으로 전개하려 했으나 긴급 수리를 위해 파견이 잠시 보류된 상황입니다. 항공모함이 없는 나라지만 독일, 네덜란드 또한 자국의 호위함을 인도 태평양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정치적 요소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금지 행위와 위협, 존재를 상대국에 명확히 알리는 의사전달의 도구. 두 번째, 위협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인 역량. 세 번째, 위협을 실행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의지와 확신의 신뢰성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동맹국들의 항공모함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상대국들에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사전달 도구이면서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할 경우 대응 그리고 보복까지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동맹국의 영토에 전략적 자산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 5척을 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예상되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북한의 도발입니다. 2023년 12월 국정원은 선거철을 앞두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도발해왔던 만큼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사적 위협을 해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김정은은 자신의 딸 김주애를 언론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후계자로 지목되어 그 권력을 이양받았을 때처럼 자신의 딸에게 권력을 위임하기 위한 초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도발했고 그것을 영웅화하여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대로 김주애를 영웅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도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주도했던 김영철이 은퇴 후 다시 북한 노동당에 복귀했다 합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목함질의 도발을 지휘한 리영길, 박정천이 북한 총참모장과 군정지도부장으로 발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북한은 군사합의를 전면 폐지하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군사합의 폐지를 핑계 삼아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김주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입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강해질 경우 대한민국의 동맹국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파견하겠다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의 항공모함 파견 또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대만 전쟁을 막기 위함입니다. 현재 중국은 늦어도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이 중 18개의 시나리오가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상륙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했을 때 전 세계 GDP 피해가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해봤는데 약 10%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당사국인 대만은 40%의 손실이 예상되며, 이어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로 GDP의 약 23.3%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 물동량의 43%가 대만의 협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으로 16.7%, 네 번째는 미국으로 6.7%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빠르게 점령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엘브리츠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부 차관보는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기로 각오하고 대만을 침공한다면 중국은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와 주한미군 등의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들어 전선을 두 개로 늘리려 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칼루치 미국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도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권유 혹은 독자적으로 한국에 핵 위협을 가하며 간접적으로 중국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와 정책 연구원들은 중국 대만 전쟁 시 대한민국이 해군만 파병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미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도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언론 질문에도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파병 요청을 간접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영방송을 비롯한 해외 여론은 대만이 중국의 무력 침공을 받는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이자 동맹국인 한국이 대만을 지원할 가능성을 높게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동해상에서 대규모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약 3일에 걸쳐서 진행했으며 미국 항공모함과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이 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육군 병력은 휴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중국 대만 전쟁 시 육군을 파병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의 역 확보를 하기 위해
해군을 보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 그리고 대만 중국의 갈등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동맹국들의 항공모함 전진 배치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방력을 길러 자주 국방을 실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